네, 뭐 시장은 이제 종목 장세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매크로한 건 짚어봐야죠. 오늘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요즘 이 매크로 이슈라는 것들이 시장에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도 먼저 시작을 했죠.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나스닥 빅5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이 워낙 강한 모습들을 예. 보여주면서 시장을 끌어갔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가 워낙 급등을 예. 하면서 시장 레벨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크로 환경들이 크게 변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산업이나 종목단에 있어서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잠재해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이번 주 예정된 네. FOMC부터 보죠. 일단 FOMC가 뭐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네. 다 하니까 네. 시장에 뭐 그렇게 덤덤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금리 인상 자체보다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네. 만장일치냐,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페드워치라는 사이트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99%를 넘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하면 엄청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을 한다면 뭐가 중요 포인트일까라고 본다면 만장일치로 25bp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는가? 소수 의견 또는 동결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을까? 네. 아니면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장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여기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얼마나 할지 그리고 통화정책 스탠스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통화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끝납니다라고 하면은 전혀 효과가 그렇죠. 없을 거니까 예. 좀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FOMC 전후로 해서는 좀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은 완전 디커플링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요즘 네. 뭐 완전히 따르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어떤 말 할지 다 예상하고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뭐 합리적 기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이 FOMC 7월 FOMC는 뭐 이미 다 기정사실화돼 네. 있어서 더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는 이 경제 펀더먼털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이제 그야말로 경기 침체 없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상치에도 지금 전년 대비로 보면 역성장은 없다. 네.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 본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마이너스 성장은 있겠는데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은 없다라는 예. 컨셉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급등을 한 것도 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내부적으로 산업별 사이클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소비라든지 서비스업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나게 날아가잖아요. 예. 그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미 고용 한파까지 겪었죠.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이런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애플이 얼마 몇만 명씩 해고했다. 뭐 대량 해고하고 막. 아마존 몇천 명, 몇만 명 해고했다. 뭐 메타 몇만 명 해고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는 고용 한파가 없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먼저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겪은 이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산업별 사이클이 다르다고 한다면 소비랑 그리고 서비스업 둔화로 인해서 경기 전반적인 둔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올라오는 사이클까지 있다고 산업들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봤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GDP 성장률 전망이 1.5입니다. 예. 한국보다 높습니다. 예. 유럽보다 높고요. 대만보다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벌 웬만한 국가, 특히 신흥 국가, 중국이랑 인도 몇몇 국가들을 빼고 미국이 압도적인 경기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둔화되는 그림이라서 아직까지 경기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좁쌀이나 무슨 뭐 호두가 구르는 것보다 수박 미국 같은 맞습니다. 커다란 수박이 한번 굴르면 그게 네. 오히려 심지어 성장률까지 높다 그러면 네, 엄청난 거죠. 네. 자, 근데 뭐 개별 경제 지표로 보면 시장 눈높이보다는 좀 못 미치는 네. 그런 지표들이 나와요. 통화 정책은 좀 더 긴축하는데 경제 지표는 조금 미달하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동안 기대가 너무 높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75를 넘어섰다 살짝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높다라는 의미는 그동안 경제지표들이 워낙 좋았다라는 그림도 되겠지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뭡니까? 경제지표들이 발표될 때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상보다 잘 나오면 올라가고요. 못 나오면 떨어집니다. 예. 근데 이게 그동안 쭉 올라왔다는 그림은 경제지표들이 그동안 워낙 잘 나왔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지표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데이터를 보면은 항상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순환하는 사이클이라서 최근 경제지표들이 좀 예상보다 못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경제지표와 통화정책 간의 시속 게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펀더멘탈이겠죠. 그래서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과정에서는 좀 시장이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이기보다는 정고점과 좀 바닥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 시장도 뭐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빠지고 네, 빠질 것 같으면 맞습니다.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 24일에 나스닥의 특별 리밸런싱이 적용된다고 네.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일단은 나스닥 중에서 몇몇 종목, 특히 상위 종목들이 일정 비중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리밸런싱을 특별하게 하거든요. 이게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강했다 네, 이 워낙 소리네요. 강했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5개 종목,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은 줄어들고 나머지 업종 종목들의 비중은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2011년 케이스를 봤더니 이게 적용된 이후 약 2달 정도 대형주들이 조금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당분간 나스닥이 워낙 강했던 데 따른 매물소와 과열 해소 과정들이 좀 이번을 계기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단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좀 일정 부분 있고 다시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달 정도라고 본다면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이런 변수가 또 있었네요. 네. 자, 이번 주는 뭐 대외 변수보다 국내 변수가 사실 중요하지 않나 네. 싶어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를 비롯해서 2분기 실적들이 아주 속속 나오지 네. 않습니까? 우리 이경민 팀장 보시는 실적 발표 기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실적 발표 기대 종목이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좋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적 시즌 동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좋은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개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의 이익 전망치가 최근 3개월 동안의 이익 전망치보다 높고 최근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수출 데이터들을 봤을 때도 1분기보다 2분기가 증가한 예. 좀 산업들을 봤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요 세 개의 업종들이 나오고 있어서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최근 부진했지만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관건은 뭐 2분기 실적 결과보다 기대치에 네, 시장 맞습니다. 기대치에 미치느냐 못하느냐 뭐 이거 같은데요. 1개월 컨센서스와 3개월 컨센서스를 비교하라 이런 조언을 네, 하셨는데 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컨센서스라고 한다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추정치를 이렇게 좀 합쳐서 평균해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영업이익 예상, 전만치, 컨센서스라고 하면 보통 3개월을 많이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1개월 컨센서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 1개월이죠. 네, 최근 1개월 동안. 그러면 어느 게 빠를까 보면은 이익 전망의 변화가 1개월치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게 내려가는 동안에는 3개월보다 1개월 예상치가 낮으면은 이게 보통 내려가는 그림이 많죠. 그렇죠. 반면에 3개월은 떨어지지만 1개월치가 올라간다거나 같이 올라가는데 1개월치가 더 세게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향후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실적 수준을 앞두고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난번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될 때도 예, 그림 나오네요. 네, 쭉 한번 보시면은 1개월 전망치가 올해 초부터 계속 3개월보다 낮으면서 이익 전망이 계속 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6월 말을 기점으로 1개월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예. 3개월 전망치를 상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라고 볼 수 있겠어서 이런 그림들을 맥락을 본다면 1개월과 3개월 이익 전망치의 흐름들을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1개월이 3개월보다 높은 업종들, 종목들을 한번 보신다면 실적 시즌 동안에는 조금 더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개월 컨센서스가 3개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은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업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자동차, 기계였다라고 한다면 예. 여기서도 IT,
자동차, 기계 이런 업종들이 대표주가 들어 있거든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은 종목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IT, 그냥 뭐 반도체겠죠. 그리고 자동차, LG노텍 같은 경우 가전도 있었고, 그리고 두산밥켓, LG, LS리조트론 같이 기기 업종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쭉 일련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중첩되는 모습들, 예. 교집합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런 업종들, 종목들을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적 레벨업이 되는지, 그러니까 3분기 실적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선 향후 그리고 내년에 대한 그림들을 어떻게 그려나는지도 좀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을 넘어서 내년까지 그림들을 그려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런 종목들이 전부 다 또 수출하고 밀접한 맞습니다. 연관이 있어서 수출 회복세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 정유화 금융업종 대표주들은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 오히려 경계 심리를 강화할 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이겠죠. 3개월 컨센서스보다 1개월치가 낮아져 있는 업종으로서 지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업종들,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들 업종들을 보면은 예. 수출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제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석유 제품들이 실적 수출이 뭐 다 그런 종목들이 네. 다 위에 포진해 포진돼 있네요. 있고요. 마이너스 두 자릿수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주들이 좀 몇 개 예.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유화, 건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은 금융주들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짧게 중국 한번 짚어볼까요? 2분기 성장률 이후에 중국을 둘러싼 전망이 계속 어두웠는데 7월 들어서 오히려 경제 지표들은 좀 쇼크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네.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분기 GDP 성장률 쇼크로 인해서 모든 게 묻혀버린 것 같긴 해요. 예. 증시 흐름도 그렇고 위안화 흐름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2분기 GDP 성장률은 쇼크였는데 최근 나온 6월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지난달이 5월달이 3.5였고 이번 달 6월달이 2.5로 예상이 됐는데 4.4가 나왔습니다. 네. 5월달보다 높은 레벨을 나왔던 서프라이즈가 기록했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4개월 연속 둔화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3.8% 증가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소매 판매도 뭐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쇼크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 앞에서 PMI 같은 경우도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좋았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근 몇 달 동안 경제지표가 발표만 했다면 쇼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중국은 마이너스 90이에요. 그러면 많이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예. 얘기고, 반대로 이제 앞으로는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흐름들, 경기 흐름들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진정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마 위안화가 좀 진정되고 원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7월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솔직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휴가비라도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짜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최근 2차 전지가 워낙 급등을 하면서 지수는 올라가지만 소외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아지고 수출이 좋아지고 그리고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업종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반기 흐름들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2, 3월 2차 전지가 워낙 급등을 했고 예.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쉬는 동안에는 자동차, 반도체, 기계, 조선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갔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좀 압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돌이표가 생길 수 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주도주는 어느 정도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기계 업종들을 좀 사 모아놓으시면은 아마 7, 8월 달 여름 휴가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자,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